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어요? 지금 원래는 봄 날씨여야 되는데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책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살짝 녹음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각자 도생 사회. 네. 어설픈 책임 대신 내 행복을 채우는 저성장 시대의 대표 생존 키워드. 서브 타이틀로 이렇게 저성장 시대의 대표 생존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블랙피쉬에서 나온 책이고, 네. 작가분은 전영수 작가분이 지은 책이에요. 전영수 씨는 인구 통계와 그리고 사회 변화를 읽어내는 사회 경제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이유에 대해서 저성장, 고위험 시대 생존 키워드로 각자 도생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100세 시대이지만 은퇴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인구 충격의 한국 사회에서 복지 파탄과 사회 비용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자구책이 바로 각자 도생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삶이 우리라는 어설픈 책임감에 갇힌 한국 사회에서 이 책이 부디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지켜내는 새로운 논의의 장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을 볼 때는 간단히 좀 재미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나 스스로가 겪어나가는 이 상황을 조금은 좀 냉정한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타이틀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책을 보기 전에 저는 프롤로그랑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목차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는데, 첫 번째 1부는 한 사람의 위기가 전체의 위기가 되는 사회. 두 번째로는 세대 불문,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개인. 세 번째 파트 들어가면 각자 도생의 1인분 책임사의 등장.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인의 행복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가족에 대한 의미에서부터 실은 약간의 앞으로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프롤로그 부분 중에서 제가 이 부분만 좀 짧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각자 도생의 생존 방식을 추동하는 기저엔 저성장이 있다. 미혼 청춘의 가족 구성은 원래 고위험, 고수익 선택지였다. 한국 특유의 연공서열 임금 체계에서 저연령자의 소득은 밑바닥을 찍는 반면 40대 이후에는 실적보다는 봉급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가진 게 없으나 갈수록 월급이 늘어나는 게 확실했으니 부양할 가족을 갖는다는 다소 위험한 선택에도 나름의 합리성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더는 아니다. 잠재 성장률조차 2%대가 고작인 저성장이 고착화됐다. 이제 미래소득을 당겨와 부양할 가족을 구성한다는 위험을 굳이 현실화할 근거는 줄어들었다. 혼자도 힘든 판에 결혼과 출산은 어림없다. 기존 가족도 저성장 앞에서 가족 기능의 재구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맞벌이로의 안착은 아빠다움, 엄마다움이 아닌
개별 멤버의 평등한 질서를 요구한다. 전통 역할이 붕괴되니 가족 구성원은 각자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식을 찾아 나선다. 성 역할은 물론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도 각자 도생 앞에서는 무너진다. 남녀노소에 부여된 과거의 기준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가령 청년은 연애를, 중년은 희생을, 노년은 은퇴를 거부한다. 제가 앞에 프롤로그 잠깐 읽어드렸고 원래 에필로그는 잘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실은 내용 자체가 가볍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읽고 나서도 조금 마음이 저는 조금 답답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현실 그대로니까요. 근데 에필로그 부분에 보면은 이 작가분이 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어설픈 책임감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을 채우다. 행복은 절대 가치다. 누구나 바라는 삶의 목표이자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행복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도 우리는 인생의 지향점을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둔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좀 다르다. 행복은커녕 불행부터 떠올리게 되고 축복이어야 할 삶을 재앙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다. 절망 가득한 삶이지만 아침에 눈을 떴으니 또 하루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이도 적지 않다. 행복은 왜 어디서부터 엇갈린 것일까? 그간 한국 사회는 행복을 하나의 가치로만 수렴해서 강조해왔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오래 갖는 무료 가치의 확장판이다. 오늘보다 내일은 무조건 가진 것이 더 많아야 했다. 사실상 금전을 소유하는 것만이 유일무이한 행복 조건으로 설명됐다. 취업, 결혼, 양육, 은퇴 등의 생애 이벤트는 무력의 가치를 점검하는 전환점이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되었다. 그리고 이런 생애 사건들은 끝내는 계층과 계급을 결정짓는 평가 항목으로까지 안착됐다. 오로지 경제력만이 인생의 절대적인 지향점이 됐고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거세졌다. 정의, 공정, 평등의 가치는 색을 발했다.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다. 이런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운동장이 기울면 모두가 넘어진다. 정도의 차이이자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더 가졌어도 덜 가졌어도 불행을 호소한다. 행복 실현의 근원인 개인과 가족은 잠재적인 불행의 씨앗으로 전락했다. 가족은 겉돌고 개인은 힘들다. 시대가 주는 압박은 가족 갈등을 한층 가속화한다. 늦기 전에 행복을 찾을 때다. 비정상은 계속될 리 없다. 미혼 남녀의 후속 세대를 필두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복 찾기가 시작됐다. 성장 지향적인 패러다임 대신 눈앞의 행복을 챙기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에 나섰다. 현실을 참으며 행복을 미루는 윗세대의 경로는 거부되고 이제는 내가 행복한 게 무엇보다 우선된다. 본인의 행복이 전제될 때 가족의 화목이 강화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 모델을 쫓고 있다. 달라진 가족 실험이 한창인 이유이다. 혼자서도 얼마든 즐겁고
함께라면 더 유쾌한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가족 재구성으로 각자 도생의 행복을 실천한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뒷부분 에필로그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렸는데요. 우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책을 좀 계속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계발 책도 좋고, 네, 인문학 책도 좋고, 항상 제가 자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책 읽고 나서 좋은 책 계속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